요즘 오타니 타석은 재미가 좀 없습니다. 약간 날려먹는 듯한 기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막 그렇게 아쉽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 네, 타타니가 못하는 걸 투타니가 미친 듯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투수 복귀한 작년부터 솔직히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터지는 것 같은데요. 2026 시즌 현재 오타니는 빅리그 전체에서 0점대 ERA를 기록 중인 유일한 투수인데요. ERA 0.82 숫자만 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형은 이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항상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할 것 같은 오타니 선수의 올 시즌 피칭을 한번 지극히 개인적인 시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선수들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만한 선수이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패스트볼도 그렇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MLB 초기를 생각해보면 160km로 넘나드는 빠른 공을 던지긴 했지만 사실 위협적인 공은 아니었습니다. MLB에서 처음 피칭을 했을 때인 2018년 51.2이닝을 던지며 패스트볼 기록은 96.7마일에 평균 피안타율은 3할 8푼 1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헛스윙률은 21% 정도였고요. 특별할 것 없는 무브먼트, 특별할 것 없는 구속이었습니다. 2% 부족했다는 표현이 딱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97.9마일의 평균 구속을 만들어냈고 평균 피안타율은 1할 6푼 1리, 헛스윙률은 28%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패스트볼 자체가 위력이 생기다 보니 당연히 패스트볼 구사율이 올라갔습니다. 투수로서 최절정의 모습을 보였던 2022년엔 27%로 사실 스위퍼를 위한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였거든요. 사실상 패스트볼을 셋업 피치로 이용했던 투수죠. 근데 지금은 45%의 수준을 던지며 변화구를 위한 포심이 아니라 포심 자체로도 충분히 위력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전수로 봐도 그렇습니다. 2018년엔 2164의 평균 RPM을, 2022년엔 2218의 평균 RPM을, 그리고 2026년엔 2488의 평균 RPM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년의 시간 동안 그는 단 하나도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패스트볼을 던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해진 패스트볼이 올해 오타니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원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패스트볼이 강해지면서 덩달아 모든 변화구의 가치가 함께 올랐으니까요. 이건 오타니 선수의 릴리스 포인트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같은 폼, 같은 릴리스에서 미력적인 158km의 패스트볼이 날아올 때 타자들이 변화구를 상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패스트볼이 강해지니 좋은 게 카운트에 몰릴 때 자신있게 스트라이크 존을 어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올 시즌 오타니 피칭의 핵심일 정도입니다. 심지어 올 시즌 잡은 삼진 아웃 카운트 중 가장 많은 아웃 카운트를 책임진 공 역시 포심입니다. 전체 50개 중 23개를 잡아냈습니다. 그냥 체질 자체가 달라졌다 볼 수 있습니다. MLB급 포심은 아니라던 투수가 투수가 포심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오타니의 발전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많아진 무기 창고, 이건 역시 오타니 발전의 한 축입니다. 오타니 현재 7가지 구종을 던집니다. 포심, 스위퍼, 커브, 스플리터, 싱커, 슬라이더, 커터. 비율로 보면 슬라이더와 커터는 사실 던지지 않는 공이라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구사할 줄 압니다. 솔직히 좀 미친놈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암튼 올해 피칭에 재미있는 게 바로 이 많아진 무기입니다. 이 많아진 무기로 좌우 스플릿을 완전 다른 패턴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선 우타자는 오타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퍼가 전부입니다. 포심 42%, 스위퍼 41.5%로 83.5%를 두 개의 구종만을 활용합니다. 우타자를 상대할 때 패스트볼의 주 로케이션은 이렇게 바깥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스위퍼 역시 동일한 로케이션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타자에게 이 스위퍼와 패스트볼의 로케이션은 지옥의 양자택일일지도 모릅니다. 포심의 피안타율 1할 4푼 8리, 스위퍼 피안타율 1할 2푼 9리, 벽마일에 근접하는 빠른 공을 바깥쪽에 던지고 스위퍼로 빠져나가는 공을 던지든 스위퍼로 타자에게 타이밍을 맞춰둔 후 같은 코스에 빠르게 찔러 들어가는 포심을 던지든 현재 오타니의 이 패턴을 타자들이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재 성적이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타자 상대법은 완전 다릅니다. 포심을 47%로 활용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던지는 공이 스위퍼가 아니라 스플리터 18.3%, 커브 17.5%입니다. 그리고 스위퍼를 13.2%로 활용합니다. 근데 단순히 공이 아스널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로케이션도 달라진다는 게 대단한데요. 포심의 로케이션이 몸쪽과 아래쪽으로 양분되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는 스플리터와 커브가 떨어지는 포인트죠. 네, 포심을 단순히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스플리터와 커브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던지고 있습니다. 포심의 피안타율 1할 7푼, 스플리터 피안타율 2할 2푼 1리, 그리고 커브의 피안타율 0할. 완벽한 로케이션과 완벽한 레퍼토리라고 지표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니는 그야말로 완벽한 투수로 진화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 커브, 이 요물딱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커브가 좋아질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타니 하면 스플리터와 슬라이더 그리고 스위퍼였지 커브는 오타니의 전용 무기로 생각지 않았죠. 근데 올 시즌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데에는 포심만큼 중요한 역할을 커브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좌타자를 꽁꽁 묶고 있는 가자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커브니까요. 오타니의 팔각도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35도의 암슬롯을 가지고 있는데 3커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팔각도까지 내려왔죠. 이런 오타니의 커브는 형 무브먼트, 종 무브먼트 모두 뛰어납니다.
평균 78마일 정도로 형성되는데 오타니 선수의 포심이 평균 98마일이니 20마일의 속도 차이를 두고 들어가는 셈이죠. 특히 이 커브가 진짜 좋은 게 O1이나 원앤원 같이 카운트가 유리한 상황에서 커브를 냅다 하나 뚝 하고 던지면 타자가 대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98마일 패스트볼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카운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각도의 78마일 커브 대책이 안 섭니다. 이렇게 카운트를 O2 또는 원앤투라는 유리한 카운트를 커브로 만듭니다. 커브를 잡은 탈삼진은 별로 없지만 커브가 포심만큼 위력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유리한 카운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100마일 포심이든 떨어지는 스플리터든 휘어 들어가는 스위퍼든 카운트가 몰린 상황에서 타자는 공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오타니의 피칭을 보실 때 커브 타이밍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진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골 때리는 게 이 커브를 또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 던지는 건데요. 70마일 초반의 커브와 70마일 후반의 커브를 던집니다. 같은 커브지만 거의 10km 차이가 나는데 가뜩이나 커브 들어오는 타이밍과 궤적이 참 뒤숭숭하게 들어오는데 또 이게 두 가지로 나눠 들어오니까 뭐 분석 자체가 어렵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좌우 패턴의 변화, 커브의 다양화, 그리고 돌아온 스플리터까지 이토록 치밀하게 덫을 놓고 있다는 게 그것도 많이도 오타니의 올 시즌 피칭이 단순 초반에 반짝하고 좋고 말게 절대 아니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슬슬 스위퍼가 분석당하고 공략당하기 시작한 시점에 패스트볼의 강화와 커브의 등장은 오타니가 새로운 차원의 투수로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혼란스럽죠. 투수, 타자 뭐 하나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재능이라니 이게 어떻게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란 건지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투수 오타니 약점은 아예 없는가? 네, 당연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선 체력적인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올 시즌 포인트는 포심의 강력함인데요. 현재 투수를 하는 날에는 타석에서 빼주기도 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결국 여름쯤 지나면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럼 패스트볼의 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타니의 패턴에서 패스트볼의 위력이 떨어진다는 건 고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또 귀신같이 싱크랑 슬라이더 꺼내가지고 다른 패턴 만들 수도 있는 게 앞서 보신 것 같이 많은 구종을 던질 줄 아는 오타니라서 별로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켠에 두게 되네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언급하자면 볼게스 관리입니다. 아직 올 시즌 7이닝 이상 투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7번의 선발에서 5번은 6이닝을 던졌고 최근 2게임에선 2번의 7이닝을 던졌습니다.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내에서의 패턴을 보면 불필요한 볼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조금 많이 빠지는 볼이라든지 컨트롤이 되지 않는 변화구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빈도수가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조금 줄여도 조금 더 많은 이닝을 전체적으로 소화해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ERA 0.82, WHIP 0.82가 말하듯 결과는 너무 환상적이기 때문에 굳이 아쉽다면 아쉽다고 표현할 만한 요소입니다. 99% 완벽에 1% 아쉬움을 찾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인데요. 과연 오타니가 사이영을 탈 수 있겠냐는 거죠. 진짜 만약에 이런 페이스로 시즌을 끝낼 수 있다면 사이영 불가능? 아니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려면 우선 규정 이닝은 162이닝을 채워야 합니다. 사이영 받은 선발 투수 중 규정 이닝을 채우지 않는 투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적었던 건 2021년 내셔널리그 사이영 코빈 번스 167이닝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소 무조건 162이닝은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이닝을 던져서 받는다면 우선 비율 스탯이 엄청 좋아야 합니다. 당시 코빈 버스의 사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에게 물음표 100개를 만드는 결과였거든요. 제킬러가 받는 게 맞지 않나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었기에 만약 오타니가 사이영을 받으려면 확실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포인트 말이죠. 뭐 ERA 수치가 1점대 초반이라던가 삼진율이 가장 높았다던가 WHIP 수치가 압도적으로 좋았다던 등 말이죠. 현재 페이스로 보면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닝, WAR, 삼진 개수, ERA 등 모든 지표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이밖에 체인스 번즈, 크리세일, 폴 스킨스, 브라이스 엘더 선수들 역시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의 3분의 1도 안 한 시점이라서 지금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무조건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리는 건 투수 오타니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투수 오타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개인 커리어 하이인 2022년 오타니 기록은 무조건 넘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타자로는 얼마큼 보여줄 수 있는지, 인간의 극한이 어디까지 도달 가능한 건지 인간 실험으로다가 보고 싶습니다. 아니, 어차피 평생 앞으로 오타니 말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2026 시즌 또 한 번의 기적과도 같은 시즌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